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0월 22일 일요일이고요. 오전 12시 55분입니다. 오래간만에 곧버스만 별도로 다룬 동영상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곧버스 얘기만 따로 떼어서 별로 얘기를 안 해서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이 월봉을 보시면요. 잘 보세요. 자, 월봉의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월봉의 형태를 잘 보셔야 되는데, 보통, 이 볼펜을 사용할 때, 하락할 때는 6개의 상단선이 필요하고, 반대로 상승할 때는 6개의 하단선이 필요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띵글 차트를 쓰시는 분은 이걸 기억 못하면 안 돼. 자, 그러면 6개의 상단선의 끝이 뭐예요? 이거죠, 이거. 얘가 아래를 보는 게 끝이에요. 자, 이게 아래를 보다가 여기서 끝났죠? 턴했잖아. 그러니까 빨간 건 끝났고 파란 거 첫 번째 거 쓰고 두 번째 거 쓰고 세 번째 거 썼죠. 1, 2, 3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로 열린다고. 그래서 얘는 위로 올라가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고 있다고. 다만 하단선을 안 찍었지. 그죠? 그러니까 매수가는 안 찍고 가는 거예요. 매수가는 안 찍고 가고 있다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뭐 의미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된 자리를 찾아볼게요. 과거에 이렇게 된 자리를 찾아볼 건데 어디가 그렇게 생겼냐? 보세요. 자, 이게 이렇게 내려왔다가 잠시 올랐다 여기까지 가죠? 이게 이렇게 내려왔다 여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가 이 위치죠. 여기가 여기라고. 근데 여기 있겠죠? 여기 있겠죠? 그럼 요 위치가 요 위치라고요. 그럼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봉이죠, 이봉. 이봉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위치가 요 정도에 있는 거라고, 요 정도에. 이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뒤로 어떻게 움직였는데?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럼 이 뒤는 이렇게 움직이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디까지 갔나 봐요? 이 노랭이 찍고 검정 찍고 했죠? 얘가 볼펜이고 얘가 이거 볼펜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거꾸로 돼 있어. 그러면 여기나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잖아. 얘 얼마예요? 한 3,600 정도 되고 얘는 얼마 돼요? 한 4,2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위로 쳐올리면 3,600에서 그쵸? 4,200까지 월봉은 미친 듯이 당기면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월봉이 이렇게 생겼고 그게 요 위치가 요 위치에 해당되고 지금 2021년 9월 달의 자리를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분기봉이죠. 분기봉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투심이랑 연결해서 보시면 자, 투심은 지금 맨 위로 와 있죠. 종가 제일 높잖아. 종가 제일 높고 저가 제일 높고 고가도 제일 높아요. 그러면 지금 봉이 고가도 제일 높아야 되고 저가도 제일 높아야 되고 고가, 저가, 종가가 제일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저가가 제일 높으려면 얘를 안 깨면 되는 거죠. 얘를 안 깨면 저가가 제일 높아져야 되니까 제일 높은 저가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게 지금 저가가 얼마냐면 2,840원이에요. 그러니까 전분기 저가를 깨지 못하면 2,840원 위로 올라와야 돼요.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를 만족시키잖아. 전분기 저가를 깨지 않으면 2,840원 위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2,840원 언더는
저가를 지키기만 하면 매수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코퍼스를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저가만 지키면 다시 2840원 위로 올라갈 건데 왜 팔아요? 들고 있는 거지. 팔고 싶으면 2840원 위에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파는 거야. 그죠? 2023년 2분기, 3분기 2840원 밑에서 움직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이 바보야. 왜 코퍼스를 들고 있어? 지수가 상승할 건데 레버리지를 사야지, 주식을 사야지, 지금 멍청하게 지금 왜 코퍼스를 들고 있냐고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저가 지켰더니 2840원 위로 올라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네. 요 코퍼스 내리는 동안에 주식 산 사람들은 싹 다 깡통 난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이게 4월부터잖아요. 그러니까 4월부터 주식 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대부분 다 물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식 물린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코퍼스 투자자를 막 조롱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니들 뭐하냐? 왜 코퍼스를 들고 개고생을 하고 있어? 상승 추세라니까? 이러면서 조롱을 한 거죠. 근데 그래프는 상승 추세라고 얘기하지 않고 2840원 언더에서는 저가만 지키면 사도 돼 라고 알려줬어요. 올라갔습니다. 자, 문제는 2840원을 가기 위해서 종가도 상승해야 되고 고가도 상승해야 되죠. 그러니까 종가가 최고치로 갔으니까 종가의 목표치는 2870원, 아니 3870원이 되는 거고 고가의 목표치는 394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만족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가야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사람, 네? 차트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기까지 가야 코퍼스를 팔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종가가 3870원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가는 3940원을 넘고 나서 빠져도 되는데 종가는 3870원을 밑으로 내려오면 다음 분기에 다시 가야 돼. 그러니까 완성하려면 이번 분기에 3870원 위에서 마감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본인의 코퍼스 단가가 3870원보다 낮다면 어쨌든 홀딩 하시면 이익이 날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안에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월봉은 코멘트 할 게 없어요. 그죠? 월봉은 위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주봉, 이 주봉 위로 가고 있고, 주봉도 위로 가고 있고, 다 위로 가고 있어요. 삼날도 위로 가고 있죠. 다 위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위로 가고 있습니다. 일봉도 위로 틀었어요. 일봉도 위로 틀었는데, 일봉은 지금 기간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 조정을 했죠. 기간 조정이 뭐냐면, 지금 하락주기란 말이에요. 이게 하락주기라고. 일구간이 꽤 많아. 그러면 일구간이 많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락을 짧게 해요. 하락을 되게 작은 하락을 계속 만든다고. 작은 하락을 만들면서 이쪽에는 0구간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0구간 만들어져 있죠? 예? 여기는 1구간이 쌓여있으니까 여기서 내렸다고. 근데 이제 다 끝나갈 때쯤 되니까 쳐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1구간이 쌓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0구간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구간을 활용해서 일봉은 상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투심에서는 기간 조정이라고 해요.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이 일어나는 건 매트릭스를 갈아 끼우기 위한 거예요. 계속 1구간으로 가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낭비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구간이 있잖아요. 예? 여기 1구간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 반대로 여기는 0구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0구간에서 올리면서 1을 만드니까 1이 여기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내리는 거야. 투심을. 그럼 봉도 내리죠. 그쵸? 그리고 여기 0구간 쌓여있죠? 그럼 여기서 올리면 돼요. 여기 0구간 있으니까. 그러니까 월말까지 0구간이 우세해요. 0구간이 우세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구조는 상승에 유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띵글로 본 상태고요. 이제 띵글로 말고 다른 걸로도 볼 수 있잖아요. 자, 일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목. 자, 일목으로 보면 이게 월봉이고 분기로 볼까요?
분기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분기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6개월 봉은 더 없겠지. 왜냐? 분기봉으로도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6개월 봉으로 데이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진짜로 미치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진짜로 미치면. 근데 미칠지 안 미칠지 모르겠어요. 7,335? 네. 여기가 사실은 최종 종착지거든요. 최종 종착지인데 여기를 가려면 뭐 진짜 거덜나는 일이 한번 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악재가 뜨면 저길 간다. 악재 안 뜨면 안 가. 근데 진짜 악재가 떠.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좀 너무 심해. 그러면 이제 갈 가격이 저 정도라는 거예요. 7,335원. 그 전에 어딜 가야겠어요? 작년 고점을 가야지. 작년 고점을 가야 그 다음 스텝에서 노릴 수 있는 거는 이제 7,335원 정도 되는 거죠. 작년 고점으로 가려면 2,134까지 가야 되잖아요. 2,134. 그 정도까지 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물론 그거보다 더 내려야 돼. 2,134가 아니라 한 2,000대 중반 정도까지 내려야 3,940원을 갈 거예요. 그러면 3,940원이면 한 4,000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7,300원을 가려면은 한 70% 이상 올라야 돼요. 그죠? 한 80% 잡을까요? 7,000원이 7,000원, 4,000원에 7,000원이 75%잖아. 그러니까 한 80% 잡자고요. 그럼 80% 정도 상승하려면 지수는 한 25% 정도 빠져야 돼요. 그죠? 그러면 0.75를 곱하면 1600 정도까지 빠져야 돼요. 1600.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1600 정도까지 내려가야 한 7,000원대를 보지 않을까? 그 얘기는 뭐예요? 저기까지 가려면 코로나 저점을 붕괴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지금 상태에서 코퍼스가 7,300원대를 본다는 거는 코스피 지수가 거의 코로나 저점 때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악재가 떠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됐죠? 그 정도 악재가 뜨면 저기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악재가 안 뜨면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무시하시고, 지금은 이제 거기까지 노리기에는 시기상 좋고, 지금 노릴 수 있는 건 어디다? 3,940원. 여기를 보자는 거예요. 자, 이주봉. 자, 이주봉은 지금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가격은 여기에요. 여기 3,025원. 여길 가면 이주봉이 노릴 수 있는 가격은 3,200원이 되는 겁니다. 3,200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주봉. 주봉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길 가야 되죠. 여기에요. 3,110원을 가야 됩니다. 3,110원을 가면 얼마까지 노릴 수 있느냐? 여기까지 노릴 수 있어요. 3,245원. 자, 3일봉은 이미 골드가 났기 때문에 3,025원이죠. 3,025원. 그러면 스텝을 보자고요. 제일 먼저 가야 될 가격은 3,025원입니다. 3,025원이 1차 타겟이에요. 3,025원을 가야 되고, 그 다음 타겟은 주봉의 기준선 26, 3,110원입니다. 그러니까 3,025원을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 타겟은 3,110원이 되는 거고, 다시 이주봉으로 가서 그 다음 타겟은 3,2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200원을 돌파하고 나면 이제 주봉으로 가서 3,245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런 스텝을 밟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그 가격들을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를 제가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달했을 때 제대로 도달을 했는지, 아니면 도달했다가 미끄러지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그때그때 정보를 드릴게요. 다만 여러분이 노려야 되는 가격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가격이 2,885원인데 가장 싸게 노릴 수 있는 가격은 3,025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포스를 팔아야 될 가장 낮은 가격,
가격이 3025원이라는 거고요. 이제 거기서 본인이 홀딩을 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3110원이 되는 거고, 거기서도 홀딩을 하시겠다 그러면 3200원이 되는 거고, 거기서 홀딩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3245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가 홀딩에 따라 얼마씩 올라가는지를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자,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이런 가격들은 사실상 여기가 최종적인 목표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노리는 게 3,870원과 3,940원을 노리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난 버텨볼래 그러면 3,940원까지 버티는 거고요. 예, 그 전에 나는 단타야, 나는 빠져나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가격이 3,025, 3,110, 3,200, 3,245 이런 가격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가격을 찍었을 때 본인이 판단하세요. 야, 나는 이 방송 봤기 때문에 나도 생각해 봤더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3025원이 와도 안 파는 거고, 봤는데 나는 이 정도면 좋게 그러면 빠져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르게 설명할 거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다야. 예? 이 노드맵을 잘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버스는 이거죠. 인버스로 보시면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예. 인버스는 조금 더 현실적이에요. 예? 곱보스랑 달라. 왜냐면 인버스가 가야 될 자리, 과거의 인버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보세요. 잘 보시면 여기서 전환선 9를 돌파하고 나서 기준선 26을 돌파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잘 기억해 두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갈 때, 그죠? 제일 먼저 어디를 뚫어요? 선행스팬 1을 뚫고 그 다음에 선행스팬 2를 뚫잖아요. 그러니까 1차 목표는 선행스팬 1이 되는 거예요. 선행스팬 2를 뚫기 전에. 여길 가야 여길 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의 과정으로 보면 이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그죠? 이 정도까지 1차로 노린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와서 성공적으로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이제 여기를 고점을 넘겨버리면 그 다음에 이 가격을 노리는 건데, 이 가격이 가면 결국에는 고버스는 7,300원대를 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5,230원이잖아. 5,230원. 지금 종가가 얼마예요? 종가가 4,850원입니다. 4,850원에 빼기 5,230원. 5,230원이면 지금 380원이 더 올라야 돼요. 380원을 4,850원으로 나누면 7.8%.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7.8%의 정도가 상승하는 걸 목표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예? 15.67이라고. 그럼 15.7%를 잡자고요. 15.7%. 지금 고버스 가격이 얼마예요? 2,885원이죠. 네, 곱하기 15.8%죠. 15.8 하면 3,340원이 나와요. 3,340원. 그러니까 인버스가 5,230원에 도달하면 곱버스는 3,340원이 된다는 거죠. 3,340원이라는 가격으로 보면, 잘 보세요. 예, 이거 다 해결되잖아. 그죠? 예, 3,025원, 3,110원, 3,200원, 3,240원까지 한 방에 다 해결되죠? 왜냐? 3,340원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적으로 타겟으로 잡는 거, 요 과정을 거쳐가면서 인버스가 도달해야 될 가격 5,230원이었나요? 그 가격 기준으로 곱버스는 3,34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텝들을 기억하시고 그에 맞게 본인의 역량에 맞게 전략을 잘 구축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 목표하는 건 작년 고점. 코스피 지수나 코스피 200 지수는 작년 저점. 네,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바꾼 적이 없어요. 예? 저는 이 계획을 바꾼 적이 없다고요.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저는 바꾼 적이 없어요. 저는 전형적인 하방론자죠. 왜냐하면 차트를 믿어요. 바보처럼. 차트의 구조를 믿기 때문에, 차트가 보여주는 구조대로 사실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거꾸로 가면 제가 틀린 거겠죠. 그래도 한번 차트의 구조를 믿고 도박을 해봐야죠. 어쨌든 사람들은 보이는 걸 믿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걸 믿는다고요. 구조는 관심이 없어. 예? 각각의 봉이 가지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설득이 안 돼. 서로 다른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굳이 설득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이야기를 전달할 뿐이지 제가 그분들을 설득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 설득시키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설사 설득을 시켰다고 해도 주가가 다르게 움직이면 바로 포기하고 무시해버리니까.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려고요. 제 주변 사람들, 저랑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고버스를 홀딩하기를 권장했어요. 물론 이제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손절하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본인들 의지에 의해서 결정을 한 거고, 저는 그 누구에게도 고버스를 손절하기를 권장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지금 주가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1월) 종가 정도예요. 1월 종가. 그죠? 1월 종가 정도라고. 그러니까 지금 고버스 가격은 1월 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1월 달 이후에 고버스를 파신 분들은 괜히 판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은 몰라. 왜 들고 있는지, 왜 보유하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내려가면 사야 되는데 내려가면 팔아요. 그죠? 내려가면 사야 되는데 내려가면 판다니까? 그리고 욕해요. 고버스를 사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워낙 많이 비난을 하니까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더 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비난을 한다니까요. 네가 틀렸다. 너를 못 믿겠다. 예. 상승 추세에 뭐하는 짓거리냐. 예. 그럼 그분들한테 어떻게 매수하라고 얘기해요. 예? 들고 있는 것도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힘들어하는데 그분들한테 더 사라고 얘기한다고요? 버틸까요? 못 버텨요. 이미 멘탈이 망가진 사람은 거래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권유하지 않는 거죠. 저는 고버스를 들고 가지만 그분들한테는 권유하지 않아요. 권유할 필요도 없고.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잘 버티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닥버스 수익 났다고 막 자랑하기도 해요. 한참 동안 물려 계셨는데 최근에 수익 났다고 막 즐거워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그래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그 손실을 다 이겨내고 그 와중에서 추매까지 해가면서 수익으로 전환시킨 거 보면 야 그래도 멘탈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버스 빠지면 야 너 때문에 내가 별짓을 다 해본다 이러면서 다 손절하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현물 샀겠죠. 고버스 손절하고 뭐 했겠어요. 밖에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데 다른 데 가면 뭐라 그래요? 코스피 3000 간다, 3500 간다, 2800 간다, 허를 찌르는 상승장 온다 이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무시하고 그런 훌륭한 분들의 시황을 참고해서 이제 주식을 왕창 샀겠죠. 고버스 손절하고 주식을 왕창 샀더니 고버스는 오르고 주식은 왕창 무너졌죠. 그러니까 고버스로 망하고 주식으로 또 망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래하는 사람이 자기 기준 없이 어떻게 거래를 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걸 참고로 해요? 저는 참고 안 해요. 저는 그 누구의 이야기도 참고하지 않아요. 왜? 내가 모르는 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으로 해도 될까 말 건데 내가 모르는 걸 뭐하러 참고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요. 왜?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뭘로 사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사람 얘기 조금 저 사람 얘기 조금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막 버무려요, 비빔밥처럼. 그리고 막 해. 나중에 가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저한테 막 조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응? 너 왜 곱버스를 들고 있냐, 바보같이. 상방을 봐야지. 너 큰일 났다. 이렇게 조언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 들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귀가 막혀 있어서 안 들어요. 들을 필요도 없어. 그분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제가 판단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분이 어느 정도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보다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사용해 온 방법도 지금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어떻게 생판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불가능하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쉽게 하는 거래 방법을 아는 거예요. 아, 이 유튜브가 유명해. 그러면 그 사람 얘기 듣고 하다가 틀리면 아, 이 나쁜 새끼 하고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가서 또 시황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맨날 옮겨 다니는 거지. 맨날 계좌는 놓고 맨날 욕만 늘어요. 왜? 믿었는데 배신당했으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곱버스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이 곱버스 사면 안 돼. 곱버스를 팔아야 돼. 그래야 곱버스가 올라가죠. 안 그렇겠어요? 개인이 곱버스를 사면 내린다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곱버스 사라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곱버스만 잘 가면 돼. 왜 다른 사람들한테 곱버스를 사라고 굳이 권장해요? 그분들은 곱버스를 매수할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주식이나 사시고 물리시라는 거죠. 응? 그분들이 주식을 사주셔야 곱버스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곱버스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을 권장해야지. 사시라고. 예? 허를 찌르는 강세장 온다는 그분 말씀 듣고 사고, 그죠? 코스피 3천 간다는 그분 말씀 듣고 사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수가 내립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어요. 곱버스만 들고 가는 거죠. 아직 곱버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하락이, 지금 지수가 내리는 게 반등을 위해서 내리는 모양새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곱버스 차트 그려놓은 걸로 봐서는 이번 달 말에 잘하면 3,025원 이상 가격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요. 그리고 그 가격까지 간다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조정을 거친 뒤에 이제 스텝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3,110, 3,200, 3,245, 3,440, 3,870, 3,940 이런 식으로 계속 스텝을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지금 거쳐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상상을 합니다.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런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세요. 다만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를 추천할 생각 1도 없어요. 추천할 생각 1도 없습니다. 지난달에 저가 찍을 때, 지난달에 저가 찍을 때는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마 올려놨을걸요? 제가 올려놓은 곱버스 동영상 보면 올려져 있어요. 그때 매수할 만한 자리라고 적었던 것 같은데 9월 달에 제목이 뭐더라? 제목이 있어요. 제가 올려놓은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그러니까 사고 싶으시면 사시라고 올려놓은 거죠. 9월 며칠이었죠? 9월 18일이었나? 9월 18일? 제목 기억이 안 나네? 제가 계속 곱버스와 관련된 동영상을 계속 올렸어요. 보시라고. 이게 뭐 손절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의미인지 알고 보시라고 동영상들을 올렸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제목이 나름 제 입장에서는 그럴듯하게 제목을 지어서 올렸거든요. 9월 19일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뭐라고 올렸지? 킬러시파 폭락 시작. 예? 제가 9월 18일에 올린 거예요. 띵글로 킬러시파 폭락 시작. 예. 이거 동영상 보시면 나와요. 이게 상승의 징후가 아니라 고점일 수도 있다. 예, 코스피 100 지수로. 그러면 딱 고보수 사기 좋은 자리가 아니겠느냐라는 걸. 예. 9월 18일 차트 한번 볼까요? 9월 18일 차트. 9월 18일 여기죠? 예? 여기잖아요. 여기. 이때부터 올랐잖아요. 그 얘기 한 거예요. 응? 그 얘기 한 거라고.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어쨌든 재수 좋으면 10월 말이 괜찮을 수도 있어요. 3025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일단 11월, 12월은 생각보다도 더 많이 오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뭐 신규 매수자에게는 제가 따로 드릴 이야기가 없지만 보유자라면 한번 욕심 한번 내볼 만한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힘내세요. 3천 간다는 분 코스피 3천 간다면서 지금 2510에서 샀다 그러더라고요. 코스피 200 지수로 코스피 지수로 2500에서 상방에 세팅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2500에서 세팅했으니까 지금 125% 빠진 거예요. 125% 빠졌고, 에코프로도 샀다 그러더라고요. 80만원에. 에코프로도 80만원에 샀는데, 지금 이제 76만원대로 내려왔잖아요. 재수 좋으면 48만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48만원대. 그럼 이제 80만원에 샀는데, 48만원대 한 50만원 가면 이제 30만원 정도 손실 나는 거니까, 같이 매수했던 분들이 이제 손실이 나면 고버스는 더 잘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꾸 주식을 사고 에코프로도 사고 그래야 닥버스도 잘 가고 고버스도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행동하시면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분들 덕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고버스는 사면 안 돼. 예? 개인이 고버스 사면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은 계속 고버스를 손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버스 사지 말고 보유만 하는 거죠. 네? 그럼 다른 분들이 다 알아서 손절하면서 고버스는 올라갈 테니까.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미국 증시도 내렸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자, 올라갑니다.